일상 술자리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 많은 분들이 어딘가에서 난동을 부리나 보다, 대충 정리하고 가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들을 보면 공무집행방해는 이런 술자리 현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소란처럼 보이지만 순간적인 감정과 행동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흐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 번쯤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쟁이었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결국 주변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은 양쪽을 진정시키며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이때 A씨는 경찰관에게도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잘못은 저쪽이 했는데요. 저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A씨의 분노를 제지하는 순간 A씨는 짜증이 난 나머지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경찰을 밀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한 술자리 싸움이었던 일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냥 밀쳤을 뿐인데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경찰이 먼저 시비 걸었습니다. 변명과는 무관하게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경찰을 밀치거나 손을 뿌리치거나 멱살을 잡는 일이 생각보다 쉽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순간부터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최근 추세로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고 사안이 나쁘다면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위 예시처럼 단순한 술자리 말다툼이더라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순간 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술자리에서 경찰이 출동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합의 가능성, 공탁 여부, 반성 자료 등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순간적인 행동, 생각보다 큰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